너희 아니지. 너희 이빨 같은 거 끼우잖아. 임플란트 같은 거 하잖아. 그 이빨 모양을 뜨는 사람도 있어요. 돈 잘 벌어. 초봉이 500에서 시작해. 꽤 잘 벌어. 선생님 아는 동생이 그거 그 일하고 있거든. 단점은 있어. 정년이 좀 짧아. 정년이 좀 짧은 감이 있고. 왜냐면 나이 들면 잘 안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정년이 좀 짧은 감이 있는데 젊었을 때 그거 고등학생 고졸만 되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720 그거 자격증만 따면 되거든. 뭐 1년인가 1년만 공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월 500씩 벌 수 있대.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돈 버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벌을 따져. 똑같은 치기공사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치기공사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치기공사 월급이 다르대요. 넌 이해할 수 없어. 그게 다를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학벌에 대한 잘 있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대학은 가라 이러잖아. 어떻게든 대학은 가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예전에 삼성을 다녔었는데 삼성에는 직급 체계가 달라요. 세 직급 체계가 있거든요. 고졸, 전문대졸 직급 체계와 4년제졸 직급 체계와 석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원 직급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다르고요. 얘가 이렇게 돈이 올라가면 얘는 약간 이렇게 돈이 올라가고 얘는 약간 이렇게 돈이 올라가요. 이건 거의 똑같아. 단지 처음 시장 금액만 다를 뿐이거든요. 근데 고졸은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이것도 높아요. 공무원이나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데 직급체계 다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계층도 있고 여기서 여기를 못 올라가요. 여기서 여기를 못 올라가고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계층을 나누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기술자가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대학 가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습니다. 그래야 취업의 문도 좀 열릴 테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인서울. 여러분이 나중에 직어국이라고 하는 지방 국립대학이죠. 솔직히 경북대나 이런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경북대나 뭐 전남대나 이런 학교도 괜찮거든요. 수준으로 따지면 국숭세라는 라인 있죠. 그 급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서울을 못 옵니다. 평생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학교들은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똑같은 기아를 다녀. 근데 전남대를 나왔어. 똑같은 기아를 나와서 기아 자동차 그 광주 거기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대를 간다는 건 괜찮은데 생각보다 취업 잘 돼요. 여기 지방 국립대 취업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서울로 올라올 일은 없어요. 이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인서울로 가면은 취업을 하더라도 서울 근교 경기권에서 취업을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자, 가볼게요. 210번부터 가볼게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지름의 양끝이래요. 우리 생각하는 거야. 원이 있는데,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5랑, 그냥 대충 그랬다고 치세요. 자, 3, 마이너스 1도 치자. 그러면 원이니까 중심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은 당연히 얘하고의 무슨 점이 돼야 돼? 중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같은 거리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의 중점, 5하고 마이너스 1의 중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문제는 이제 이 R이라는 녀석만 구하면 돼. R이라는 녀석 단순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렇죠? 3에서 1 빼서 제곱하고 2에서 마이너스 1 빼서 제곱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13의 제곱, 루트 13의 제곱. 그래서 답은 13. 이렇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B, C를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까 A, B, 13을 더해서 1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16번 가볼게요. 자, 원과 중심이 같고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원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넓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중심은 이거의 반절,
이거의 반절 이건데 반대로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4, 마이너스 5라는 중심을 가질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거 x 4의 제곱이고요. 네, y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얼마 나오겠죠? 자, 여기이기 때문에 중심이 4, 마이너스 5가 됐어. 그러면 중심에서 어디까지? 자, 생각해봐. 얘는 분명히 중심이 4, 마이너스 5라는 원이거든요. 그쵸? 중심에서 어디까지의 거리를?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왜냐면 이 원이 요 점을 지난다고 돼 있으니까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이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해요. 요 아래 길이가. 근데 저 반지름이 뭐랑 똑같아?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결국은 반지름이 될 테니까 저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4에서 1 빼서 제곱했으니까 4, 여기서 6을 빼서 제곱했으니까 4.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얘는 뭐 2루트가 나온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인 거예요. 넓이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파이 r의 제곱. 그래서 요거에 제곱 파이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8파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 설명은 이렇게 장황하게 길었지만 그냥 우리가 하기에는 중심의 좌표가 4, 마이너스 5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또 기왕이면 4하고 마이너스 5였으니까 2차이하고 2차이 전에 이거 1대1대 루트이구나 그래서 2루트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또 질문 없어요?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의 방정식을 좀 더 쭉 가볼게요. 자, 계정문을 꺼내보시고요. 자, 대표지 몇 번 할 차례죠? 우리 3번인가요? 2번, 4번인가요? 5번 할 차례야? 3박은 우리 다 했어요? 그래요? 언제 다 했대? 3사가 다 했어요? 지성이 왔다. 어떡하냐, 지성아. 네. 저 어떻게 왔어? 가방을 알아, 들었어. 버스 버스 회사에 전화는 했어? 네? 버스 회사에 전화는 했어? 아니 전화는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 핸드폰은 가지고 갔어? 네. 어떻게 왔냐? 어쩌다 왔다고? 아니 내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찾다가 좀 소울이 좀 크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헷갈려서 헷갈리지. 헤매다. 헤매지. 그래 무슨 역에서 지하철을 탔어? 아니 지하철 말고 버스. 다시 또 버스를 탔어? 네. 안 무서웠어? 저쪽 헤매는데 다 타고 왔어요. 와 무슨 지도 어플 봤어? 카카오맵? 네. 네이버. 네이버 지도를 보고 너 그러면 너 빨간 버스 타고 서울 간 거지? 네. 이 동네는 빨간 버스가 야 너 초록색 버스 탔어야 했는데 왜 빨간색 버스를 탔냐? 아니 이게 번호가 비슷했어? 카카오맵
맵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아 카카오 맵에서 걔가 나빴네. 아 그치 리스트가 쭉 뜨니까 항공 가는 길 리스트가 뜨니까 카카오 맵 버려. 네이버 맵이 좋아 네이버 쓰고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카카오 맵. 아 카카오 맵 나빴네. 카카오 맵이 나빴네. 왜 요즘 같은 세대는 어플이 틀리면 끝이야. 그치? 카카오 맵이 나빴네. 아 카카오 맵 지워버려. 어플 삭제해버려. 네이버 맵을 믿어. 네이버 좋아. 네이버가 업데이트도 빠르고 요즘 저도 티맵 쓰다가 네이버 맵을 쓰거든. 티맵이 요즘에 약간 살짝 맛이 가가지고 카카오 맵은 에이 안돼. 네이버 써요. 네이버 그래요. 이거 고생했다. 야 고생했네. 밥도 못 먹었겠네? 그럼 여기 바로 오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는 연락했어? 학원 왔다고? 잘 탔다고. 잘 탔다고. 지금 빨리 엄마한테 문자 하나 넣어줘. 학원 도착했다고. 빨리 문자 하나. 게임은 키지 말고. 게임 키는 건 아니야 지금. 엄마한테 문자 하나 넣어줘. 어머니 걱정하지 마. 야 그래서 지성이 착하다. 뭐 다른 사람이었으면 우리 도현이 같았으면 그냥 집에 갔을 텐데. 아야. 정신적인 쇼크가 있어 이러면서 오늘 수업 못 듣겠어 이러면서 집에 갔을 텐데 그치? 도현아. 저 약간 멘붕이 오긴 했는데. 괜찮아. 잘했어. 좋은 경험했다. 다시 이제 그 버스 안 탈 거 아니야, 그지? 원래 그렇게 경험하는 거야. 야, 근데 가방은 왜 넣거든? 너무 무거워서. 일부러 놓고 내렸어? 일부러 좀 이렇게 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되겠다. 더 멀어지기 전에 무거웠어. 그치, 가방이 무거웠네. 가방은 왜 무거워가지고. 가벼웠으면 안 놓고 내렸을 텐데.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가방 무거우면 그럴 수 있지. 어머니한테 버스에서 빨리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 버스에서 전화하면 기사가 알아서 챙겨놔. 보면 너가 갈 일이 없을 것 같고 아빠랑 엄마 중에 그 버스회사 그 사무실이 따로 있거든. 버스회사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버스에서 별로 다르긴 한데 그 사무실로 찾으러 가면 다 좋아. 아니면은 버스 노선의 어떤 정거장으로 그러니까 일정량의 사례비를 드리고 이 정거장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 버스 번호 알려주시면 그 번호가 딱 돌 때 거기서 받아도 픽업해도 되는데 어쨌든 나도 전에 몇 번 놓고 내렸거든. 나도 가방이 무거워서 출근하는데 가방이 무거워서 옆에 놔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렸는데 가방이 없어. 버스 종점까지 찾아간 적 있어. 저기 양곡이라고 알아? 양촌. 모르지. 잘 모르지. 구례동. 구례동 옆에. 구례동에서 더 들어가는 거. 그 81-1번 버스라고 있거든. 알지? 어서 들어본 버스긴 하지. 인천 사람들 너희는 별로 안 타봤을 텐데 김포 애들은 좀 많이 타보니까 그 버스의 종점이 그쪽에 있거든. 거기까지 찾아간 적이 있어. 그랬더니 거기 그 사업소 소장님께서 무슨 정신으로 사진기를 가방을 놓고 내려. 근데 거기를 난 3번 찾아갔어. 한 번은 가방을 놓고 내렸고 한 번은 안경을 놓고 내렸어. 버스에서 그때가 항상 한참 코로나 때였어. 안경 쓰고 마스크 쓰면 되게 답답하거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면 안경을 벗는 습관이 있었어. 근데 이거 호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단 말이야. 이거 호주머니가 없잖아. 저 옆에 내려놓은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거야. 안경이 없네. 그래가지고 안경 찾으러 갔었고 또 한 번은 그거였어. 빼빼로데이였어. 그래서 내가 빼빼로를 사가지고 학원을 갈게. 빼빼로를 들고 갔단 말이야. 빼빼로 상자 무겁잖아. 옆에 내려놨지. 그리고 옆에 상자를 내려놓고 앞에 내 가방을 딱 놔놨지. 딱 내리면서 가방을 챙겨서 내렸지. 나 그 뒤로는 가방 안 잊어버려. 가방을 딱 챙겨 내렸지. 근데 가방만 챙겨 내린 거야. 여기 빼빼로 고도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딱 다시 또 전화를 했지. 딱 갔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 날 그런 거야. 근데 저도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빼빼로 상자를 또 다시 챙겼어. 3번 갔어.
어쨌든 간에 넌 한 번이잖아. 양호한 거야. 그치, 세 번만 안 되면. 자, 어쨌든 이제 공부합시다. 이렇게 넣을게요. 타이밍 잘 맞춰서. 자,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환하는 방법, 그리고 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되고 반지름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x축이나 y축 혹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셨어요. 자,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풀어봤는데 4번까지 다 풀었대요. 진짜 다 풀었어? 그래요? 언제 풀었냐 우리?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안 풀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해볼게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2차 함수 구할 때도 주어진 조건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꼭지점 주고 한 점을 주거나 아니면 축의 방정식을 두고 두 점을 주거나 아니면 x절편을 주고 한 점을 주거나 마지막으로 세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뭐 했던 기억이 있죠? 연립 방정식 열심히 만들어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다가 세 점을 대입하거든? 근데 지훈아 왜 하필이면 세 점이었을까? 왜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 문제는 풀려야만 했을까? 조건이 왜 세 개가 주어졌을까? 뭐가 세 개야? 그렇죠. 미지수가 세 개입니다. 그렇죠? 방정식의 근본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랑 누구의 개수? 종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럼 원의 방정식을 우리 떠올려볼까?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버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뭐 대문자 써줄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얘도 미지수가 3개고 얘도 미지수가 3개예요. 그럼 우린 둘 중에 어떤 식에다 이 세 점을 대입할지를 결정해야 돼.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진아, 이 둘 중에서 세 점을 대입해야 되는 문제는 둘 중에 누구한테 대입하는 게 좋을까? 위에 거, 아래 거. 분명히 얘도 미지수가 3개고 얘도 미지수가 3개고 조건이 3개면 대입하면 무조건 풀려. 연립반에서 무조건 풀려. 그러니까 뭘 해도 돼. 그러니까 둘 다 답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효율을 추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어떤 게 우리가 연산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 위에 거? 이유는? 자, 우리가 그러죠. 백문이 불여일견. 지성아 무슨 말이야? 네? 백문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는 봤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때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보신 분? 오, 야, 어울려. 좋아. 자, 누가 대답했고요? 현중이가 대답합니다. 자, 무슨 뜻이야? 100번 어, 읽는 거 보는 거보다 어, 한번 쓰냐 한 번. 쓰는 해본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쵸?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현재로 해석하자면 100번 뭐 듣는 것보다 한 번 내가 해보는 게 낫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의견이 갈릴 거 아니야. 얘가 깔끔해 보여요. 얘가 깔끔해 보여. 의견이 갈릴 거 아니야. 그러면 느껴야지. 자, 두 개 다 풀어볼게요. 어차피 내가 풀 거니까 너희는 그냥 구경하면 돼. 자, 대입해 볼게요. 0부터 대입합니다. 0.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렇죠. 00 대입했을 때 x, y 00 대입했으니까. 자, 두 번째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쟤는 옆에 써서 옮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는 r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4b 플러스 40은 r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하고 4를 또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2-a의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8b 플러스 4, 4, 2, 2, 4, 4, 16, 20은 r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뭐 풀 수는 있어. 근데 막 제곱 1차 막 제곱 1차 r 제곱 막 이렇거든요. 아, 물론 풀려. 왜 풀려? 봐봐.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단순하게 풀려요. 자, 요거에서 요거 빼버리면, 자, 요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면 12a 플러스 4b 플러스 40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요걸 빼버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b 플러스 20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이거 무슨 식?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해주면 24의 a 플러스 8b 플러스 80은 0이 되면서 수를 더해볼게요. 더해보시면 20a 플러스 요거 100은 0. 그래서 a 값은 얼마? 5 나와요. 그쵸? a 값은 5 나오고, 자, b의 값 한번 대입해볼까요? a에다가 지금 5를 대입했어. A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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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마이너스. 자, a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봤어. 그러면 여기가 20이 돼요. 여기 해서 40이 됐으니까 b는 얼마? 5가 들어갔죠. 그래서 b의 값은 5. 자,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 a제곱 b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5의 제곱이 만났어요? 그럼 얼마죠? 50. 그러면 뭐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루트 50.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r은 루트 50이 돼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0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돼요? 충분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저 아래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0 대입해 볼게요. C값이 바로 나왔네요. 일단 하나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C는 이제 0이 된 거야. 자, 두 번째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3a 플러스 b는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하고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4, 16, 2a, 4b는 0.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서로 더해 주시면, 빼주시면 2a는 얼마가 나오죠? 30. a는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a에다가 15를 대입해 봤더니 b의 값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5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이걸로 저 식을 완성하면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25y는 0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하진아,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풀이가? 밑에 거 나을 것 같죠? 이렇게 한번 느껴보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위에 게 깔끔해 보여. 왜냐면 완전 제곱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편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랑 똑같아. 이차함수는 일반형보다 표준형이 편하잖아. 근데 이 세 점인 경우, 근데 이차함수 떠올려봐. 우리 이차함수 문제를 풀 때도 지호야. 세 점은 이차함수에서 세 점이 주어졌어. 표준형으로 풀었어, 일반형으로 풀었어. 일반형 맞아요. 맞아요. 이차함수에서도 세 점이 주어져서 일반형으로 풀었듯이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제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봤으니까. 이거 지금 저쪽에 있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얘보다 훨씬 풀기가 길어. 그쵸? 그러면 우리 효율 추구. 당연히 이제 뭘 써야 돼? 요 아래 걸 쓰시면 좋겠죠? 이제 기억하자. 봤으니까. 그래서 뭐 겸사겸사 답도 구해진 거고. 그쵸? 자, 선생님 둘이 답이 다른데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지금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이니까.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친절하죠. 대충 이렇게 줬잖아요. 그쵸? 똑같은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렇죠. 4점인데, 자, 4점이야. 한번 볼게요. 4점. 그럼 우리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선생님, 기껏 우리 3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았는데 4점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현준아, 너는 저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야. 누구를 선택할 때? 세 개요. 미지수 있는 거 쓸래? 없는 거 쓸래? 없는 거. 그렇죠. 상식적으로. 미지수 없는 거 하나, 2개, 3개 가지고 원을 만들면 되겠지.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걸 뭐 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4개의 점이 있는 거야. 원이 있는데 4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얘가 이제 K,2라고 해봐. 근데 예를 들어 좌표가 주어졌어. 그럼 당연히 우리 뭘 해야 돼? 이 주어져 있는 좌표 3개 가지고 원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걸로 이 3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에 이런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 녀석은 우리가 구해놓은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풀어보세요. 지성이는 뽑아줄게. 지성이 뽑아줄 테니까 다른 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지성아, 그래도 몸이 가벼워서 오기는 편했겠다, 그치? 엄마도 당황하셨겠다, 그치? 당황한다고 가니까 갑자기 서울 가 있고. 이렇게 배신할 줄 몰라. 그치, 카카오맵. 이상한 거 따라가면 안 돼. 카카오맵. 카카오맵. 이상한 카카오맵. 지우가 괜찮아? 토할 것 같았어. 어떡하냐? 뭐 먹었어, 점심? 김밥이랑 라면. 김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자, 한번 빨리 가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아이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x에다 0, y에다 8을 대입하시면 0, 0은 날아갔을 거고, 그래서 64 플러스 8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과 0을 대입해서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6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36, 그 다음에 플러스 16 플러스 6a 마이너스 4b 플러스 c는 0, 이런 식도 분명히 나왔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 가지씩을 구하는 것까지는 아마 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했는데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미지수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긴 나오는데 아마도 거의 안 풀어봤을 거예요. 네, 교과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 자체에서 막힌 것 같은데 지금 풀이를 보니까. 자, 볼게요. 자, 이 둘을 가지고 많이 빈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어볼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식에서 일단 얘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더 해볼까요? 그래요? 얘네 둘 한번 더 해봅시다. 36, 72에다가 16을 더했으니까 얼마? 88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2c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b하고 c하고의 관계만 알면 되잖아. 근데 여기 b하고 c가 여기 들어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128 플러스 16b 플러스 2c는 0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둘 빼주시면 돼요. 둘 뺐으니까 마이너스 40 뺐으니까 마이너스 20b 얘네들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b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건 알았어. b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까 또 대입해야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봤어요. 그러면 64 마이너스 16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c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그렇지 48. 너무 크지. 자, 근데 또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36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8은 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요거 슉 이항해서 마이너스 12가 6a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a 값도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A, B, C를 전부 다 구했네요. 자, 그러면 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b 마이너스 48은 0. 이 y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마무리. 얘가 이 원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셔야 되겠죠. k를 대입합니다. y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마 48은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2k 샥샥 마이너스 48은 0이다. 누가 봐도 k에 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될 수 있으면 끝나겠죠. 68에 48이니까 6하고 8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겠죠.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6 또는 k값은 8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과 8 이렇게 거시면 될까요? 맞으신 분 손. 세 분. 잘하셨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 연산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쵸?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하기도 쉽지 않은 형태이긴 해요. 근데 이게 봐봐.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어떤 형태로 종종 나오게 되냐면 K값을 모두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제 중심의 좌표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같은 경우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놓고 보기가 거의 객관식이거든요. 이 문제는 보기가 5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보기가 5개가 있을 거거든. 그럼 보기에는 당연히 원의 중심이 5개가 있겠죠. 이 연산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점 하나 체크해서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 3개 구해서 그게 같은 거 찾는 게 더 빨라요. 실제로 객관식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보기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거든. 뭐 0,2, 뭐 1,1, 뭐 2, 뭐 마이너스 1, 뭐 3,0 아니면 뭐 마이너스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해보시면 돼요?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지. 거리 6. 거리 안 되네. 거리 실제 49. 루트 50이네. 루트 50이네. 55, 25, 55, 25, 루트 50이네. 됐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문제면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해보는 거지. 2에서 2하고 4하고 9 안 되네. 해보는 거지. 9, 9, 81? 너무 커. 안 돼. 자, 해보는 거지. 1하고 6. 근데 요거 딱 해봤더니 5하고 2. 안 되네. 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거 나오거든. 어쨌든 이건 풀어야 돼. 그쵸? 어쨌든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기 중에 나와 있는 원들의 중심의 좌표 가지고 왜냐면 원의 정의가 뭐예요?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에서 세 점까지 거리 체크해봐서 같은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객관식은 그렇게 푼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단답형이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산하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그림 겁나 잘 그리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세 점이 있잖아요. 0,8이 있고요. 마이너스 6,0 있어요. 그 다음에 6,4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걸 지나는 원을 딱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심이 대충 어디일지가 감이 와요. 딱 봐도 원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충 한 여기 어딘가에 중심이 생길 것 같아, 느낌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의 90%의 문제는 중심의 좌표가 무조건 정수예요. 분수가 나온 학교는 이쪽이 원당구, 저쪽에 김포고,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는 정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느낌적으로 봐봐. 원점은 아니야. X축이나 Y축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대충 한 요쯤에 어딘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그냥 1,1 해보고 뭐 아니면 1,2 해보고 아니면 뭐 2,1 해보고 이런 거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1,1이 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감을 때려 맞힌 거거든요. 그래서 되네? 너 답하고 그냥 끝내셔도 돼요. 이렇게 푸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은근히 재밌거든. 물론 너희는 재미없겠지만 수학 좀 좋아하는 애들 약간 변태 성향의 아이들이 있어. 수학을 좋아하는. 저도 알아요.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흔치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거 뭐 하냐면 열심히 좌표 그려. 모는 종이 있거든요. 모는 종이 노트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네? 그 모는 종이로 되어 있는 노트 있죠? 거기다가 이거 좌표 딱 그리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중심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근데 시험에서는 그걸 이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은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중심을 대략적으로 유추해서 맞는 것도 체크하는 것도 나름의 편법이지만 나름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잠깐만. 아이고 이렇게 행복해. 자, 0,0 있어요. 3,4가 있네요. 마이너스 3,6이 있으니까 한 요쯤까지 올라가겠네요. 자, 그럼 이 세 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충 한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심의 좌표를 대략 측정하는 거죠. 한 요쯤 어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얼마 정도 생각해 보면 될까요? 중심의 좌표. 찍어봐 그냥. 2 컴마? 중심이 2 컴마. 이게 좀 너무 같잖아.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3? 뭐 하나 해보자. 일단 후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0,4. 0,4. 또 일단 이거 해볼까? 자, 한번 해보자. 뭐 누구의 찍기 능력이 탁월한지. 자, 여기서
거리 구해볼게요. 얘는 저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고요. 자, 두 번째까지의 거리는 4니까 얘는 틀렸어요. 자, 요거 가볼게요. 요 식의 원점까지의 거리가 2라고 사였으니까 루트 5거든요.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해보니까 4, 46이니까 이거 틀렸어요. 자, 이거 가볼게요. 원점까지의 거리는 3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봤더니 3, 3, 9 얼마요? 이건 3이에요. 이것도 아닌 거야. 자, 또 찍어봐. 다음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찍어보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은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0,4, 뭐 마이너스 1,2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3. 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뭐 한번 해보지 뭐. 자, 여기서 원점까지는 4, 그 다음에 9, 루트 13이고요. 여기서 요점까지는 5, 5, 25 이미 텄어요. 자, 하진아, 얼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찍어봐, 그냥. 0,4 나왔어. 0,3, 0,3 한번 가보자. 0,3이니까 원점까지는 길이가 3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봤더니 3, 3, 9, 4, 1은 4. 그러니까 1이죠? 그럼 루트 10 나오네. 약간 근접은 했어. 그렇죠? 3하고 10, 루트 10이니까 굉장히 많이 근접한. 얘가 약간 답의 굉장히 많이 근접한 숫자야. 또 0,2. 어, 0,2. 아, 0,2는 아니다. 그렇겠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괜찮아. 했네. 아 진짜. 아까 감을 얼마 정도 해볼까? 뭐야 이거. 얼마 정도 하면 될까? 0, 0,4. 0,4. 했네 이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4. 마이너스 1,4. 그것도 안 돼요. 얼마? 1,3? 1,3 한번 볼까? 1,3이면 루트 10이고요. 1,3이면 2라고 하니까 루트 5니까 이것도 안 돼요. 잠깐만, 그럼 얘 분수가 답인가? 대문이 없는. 분수가 답이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분수가 답이다. 분수가 답이었네요. 문제가 양심이. 문제가 양심이 없었다. 분수가 답이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7이에요. 야, 이건 구할 수가 없었다, 그지? 숫자를 잘못 정했다, 그지? 근데 이런 느낌으로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니까 딱 요 정도가 중심이거든요. 그럴싸한 위치긴 해. 그럴싸한 위치긴 한데, 그쵸? 쉽지는 않아요. 분수가 나옵니다. 그쵸? 자, 뭐 이런 느낌 한번 그냥 시간 때우고 갔어요. 시간 때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한번 느껴보라고. 자, 그 다음 거. 지우가, 좀 힌트 안 좋아? 네? 조금 나아졌어? 머리를 많이 쓰면 속이 안 좋고, 살짝 긴장을 풀어주면 속이 괜찮아지는구나. 오케이. 좋은 거 배웠네. 자, 한번 가보자. 원과 중심이 같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우리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y축에 접하니까 누구 거? x 거. 이렇게 쓰기로 우리 약속이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걔랑 중심이 같대. 그러면 요거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쓰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 써줘야 돼? 여기다 얼마? 1. 그죠. 그쵸? 이거 너무 쉽죠? 안 좋아? 싫어? 어려워? 근데 여기 표정이 그래. 뭔가 슬퍼 보여. 아니야? 오케이. 맞잖아요. 우리 중심은 얘랑 똑같대. 중심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중심 가져온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y축이 또 접한대. 근데 y축이 접하면 우리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심이 요거 위에 있대요. 그러면 봐봐. 중심이 요거 위에 있다. 지호야. 그럼 중심의 좌표를 A, 뭐라고 놓을래? 마이너스 2분의 A. 아, 좋아. 자, 그러면 우리가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1a 제곱이라고 놓을 거거든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반지름이 뭔지 몰라. 근데 친절하게 뭐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 아, 너무 싫어. 왜 싫어? 얘가 분수잖아. 슬프다. 근데 뭐 어떡해. 해야지. 그럼 여기다 뭐 써야 돼요? 4분의 1 A. 그렇죠. 4분의 1 a제곱이 들어가야죠. 왜냐면 우리는 x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쓰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x축에 접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 b는 왜 이걸로 바뀌어 있어요? 자, 이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이 a, b가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있대. 그래서 이 점을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는 b를 x에다가는 2분의 1에다가 x에다가는 a를 대입한 거야. 그랬더니 이 y라는 좌표를 a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중심을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도현아, 아니 그냥 a, b 쓰면 될 걸 굳이 왜 이걸로 바꿨을까? 그렇지. 미지수는 무조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b를 굳이 마이너스 2분의 1 a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이거에 의한 파괴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얘를 제곱한 값이 여기 써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갔어. 자, 이제 문제 안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이걸 지난데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대입해야지. 자, 가보자. x에다가 마3을 y에다가는 1을 무슨 방정식?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전개합시다. 9 플러스 6a 플러스 a제곱 1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1 a제곱은 4분의 1 a제곱 날라가고 정리하시면 a의 제곱 요거 만나서 플러스 7a 요거 만나서 플러스 10은 0. 자, 그러면 a 값을 구해볼까요? a 값은 뭐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2만.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뭐하자? 대입까지 또 하자. 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 중심이 아니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대입해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요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아직도 여전히 요거 그러면 1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a에다 마이너스 5 대입할 거예요.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 대입했어. 그러면은 y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5 대입했어. 그러면 4분의 25.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만들어지더라. 자, 귀찮아요? 귀찮지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평면 좌표 할 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a, 마이너스 2분의 a로 표현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점을 지난다는 건 당연히 대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x축에 접하는구나. 그러면 y의 중심의 좌표를 제곱한 게 r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r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거는 똑같은 문제고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다. 점을 지나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요. 두 개가 있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두 개가 나와요? 2,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지난데 이게 중심이란 말이 아니야.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난데 이런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어디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여기 안쪽에 하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깥쪽에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항상. 자, 그렇죠. 안쪽에도 하나가 있겠지만 당연히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돌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두 개가 나와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 4사분면. 그럼 우리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x. 자, a를 제가 양수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럼 4사분면이야. 그럼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4사분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a라고 쓸 거야. 왜 4사분면이니까. 근데 여기는 y 뭐라고 써야 될까? 4사분면. 어우. 그치? 왜냐면 얘는 a, 마이너스 a 되니까. a를 양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반지름 뭐라고 쓰면 돼? A. a제곱. 이렇게 쓰면 끝나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9. 4사분면. 자, 이제 뭐만 하면 돼? 대입. 그쵸? 자,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십니다. 자, 전개할게요.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 4, 1, 그래서 5.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날라갔고요. 방정식이니까 a 마 1, a 마 5. 따라서 a 값은 1 또는 a 값은 5. 선생님, 근데 a가 어차피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값 두 개를 더해서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는 분명히 점을 하나를 줄 거야. 뭐 여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 생기고 바깥쪽으로 하나 생기겠구나 이제 알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플러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a, a 정도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식은 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제곱, y는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제곱. 반지름 당연히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 좌표랑 반지름이 동일할 테니까 절대값이.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킬러가 돼서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서도 그 문제가 이제 21번으로 활용이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전국에 한 2% 정도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전국에서.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이제 킬러로 나올 텐데 지금은 흘려들으라 그랬어요. 그냥 흘려들어. 부담 갖지 말고. 예를 들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거 대충 그렸는데 중심의 좌표가 반드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요. 왜냐면 봐봐. 우리 이거 좌표 구할 때 예를 들어 얘가 a, a겠죠? 얘는 뭐가 될까요? b, 무슨 b? 마b가 돼. 얘는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c였으면 얘는 뭐가 돼? c가 돼. 자, 얘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d였으면 d가 되겠죠? 여기 마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 b, c, d가 양수라고 치면 그러면 a, 마이너스 d, d 마이너스 c, c. 왜냐면 마마 보면 여기는 풀마. 근데 이것도 잘 봐봐. a랑 마씨는 x, y 좌표가 같은 녀석들이죠. b마 b랑 마이너스 t, d는
XY 좌표가 부호가 다른 녀석이죠.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실제 이제 너희 학교 그 킬러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두 가지 버전만 알려드릴게요. 풀지는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차함수 위에 한 점에서 중심이 되는 원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도록 그었을 때, 그쵸? 똑같은 문제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중심이 이차함수 위에 있대. 그 중심의 x좌표들의 합을 구하시오. 요게 이제 킬러 문제야. 이게 품으로 나오면 25문제, 작년부터 이제 1학년 25문제더라고. 25문제 중에서 24번, 25번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아라나 이음이나 원당이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뭐 대인이나 서인천이나 검단이나 마하전 이런 쪽까지 가도 이 문제가 만약 학교 시험으로 나오게 되면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2개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근데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우리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건 해봤죠? 2차 함수할 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건 해봤죠? 어떻게 풀면 돼? 2차 함수는 x,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 풀면 돼. 그렇죠? 2차 함수하고 y는 x, 2차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표 4개가 뜰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다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2차 함수와 y는 x,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똑같은 문제가 풀이가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지금 여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표현은 이 표현은 반드시 중심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수준까지. 근데 이건 방법만 알고 풀어요. 충분히. 방법을 모르니까 못 푸는 거고. 네, 일단 또 몇 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지금 표정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딱 그냥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아까도 했듯이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런 게 있었나 보다. 뭐 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런 것도 있나 보다.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신 분? 지성이 힘들어. 핸드폰 게임하고 싶어. 필요하신 분 또 지성이 말고 필요하신 분. 그래요? 5분만 쉬었다 다시 그냥 막장 드라마야. 자, 보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푸는데 우리 직선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직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a 프라임 x, ax 프라임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의 식에다가 뭐를 곱해서 k를 곱해서 2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흔히 직선 a 플러스 k 직선 b는 0 꼴을 만들면
얘는 반드시 이 두 직선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얘가 하나의 직선이고 얘가 하나의 직선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직선은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등식과도 연계를 시켰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꼭 직선에서만 그렇게 될까? 원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허용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더니 하나의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있었다. 그러면 두 원에는 당연히 뭐가 존재하죠? 교점이 존재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굉장히 많은 원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가요? 원리가 동일해. 하나의 원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이 하나가 더 있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직선에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둘의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앞에 거든 뒤에 거든 K를 곱해서 똑같이 이렇게 더해 주시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저 파란 원들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직선이나 원이 아니었다면 단순하게 이차 함수에다가 K 2차 함수를 해도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두 2차 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타원에다가 K 타원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타원과 타원의 교점을 지나는 타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 통용되더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도형 플러스 K를 곱한 도형을 더해서 나오는 이 방정식은 물론 이 둘은 같은 종류여야 돼. 하나는 원인데 하나는 직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원, 이차함수, 직선, 타원, 포물선, 상호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배우는 물론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선과 원만 배우긴 해요. 그러니까 두 도형에다가 특정한 값을 곱해서 나오는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이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너무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고요. 딱 요 정도 느낌. 그래서 도형과 도형을 적절하게 이무의 실수 K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두 원이 주어졌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요 원에다가 적당하게 K를 곱해서 2를 더해 주시면 나오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야. 그쵸? 왜냐면 요 x제곱 y제곱하고 x제곱 y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굳이 써보자면 1 플러스 k의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y의 제곱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원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이거는 분명히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이
뭘 지난대요? 원점을 또 지난데 여기 예를 들어 원점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도 지나면서 요 두 원도 지나는 이런 원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야. 의미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얘는 원의 방정식인 거야. 복잡한 형태긴 하지만 굳이 엮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얘를 x 1 플러스 k의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의 y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k x 플러스 1 마이너스 k y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1 k는 0이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어쨌든 이 둘을 동류함끼리 묶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0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거기다 이 아이 어차피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얘도 어차피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둘로 만들어진 이 녀석 또한 상수항 또한 원이 만들어질 조건을 충족시킬 거야. 그런데 자 이제 들어봐. 얘는 지금 원이야 원. 그런데 k의 값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원이 될지는 모르는 거야. k의 값을 모르니까 얘가 정확히 어떤 원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야. 그럼 봐봐. 그러면 그 어떤 원이 될지를 누가 알려주냐. 봐봐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 야, 나 이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럼 당연히 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되겠죠? 이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점을 지나도록 원을 그려야 되겠죠? 요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걸 지나도록 그리면 돼요. 요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걸 지나도록 그리면 돼요. 이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걔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k 값은 아직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원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굳이 뭘 지나야 되겠대? 원점을 지나야 되겠대.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는 지금 아직 k의 값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원을 교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알겠어.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원점이 있었다고 치자. 문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들은 진짜 많을 거야. 무수히 많겠지. 엄청나게 그림을 그리는 수도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그런 많은 원들 중에서 이 점까지 지나는 원은 단어가 몇 개 있을까?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들 중에서 얘까지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 한 개밖에 없어 세상에. 왜? 세 점이잖아. 우리 세 점 지나는 원은 한 개밖에 없었어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지나는 원은 당연히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질문. 그렇다면 이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걸 뭐 하면 될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뭘 구하려고? 하진아, 어떤 값을 구해내려고 대입하는 걸까? 그렇죠. k 값을 구하려고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원이 다양하게 바뀌어. 생각해봐. k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이 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로 바뀔 수 있는 원들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원은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원인지를 어떻게 할까? 대입해보면 알겠지. 원점을 요 식에다가 대입해보면 알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굉장히. 증명 과정까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라서 더 어려워. 우리가 이게 증명되는 걸 확인하면, 근데 증명이 좀 길어요. 증명되는 걸 확인하면, 제가 직선할 때도 그냥 대입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딱 그렇게만 하고 끝냈잖아. 왜냐면 그 증명 과정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라 그래. 근데 그 개념은 또 땡겨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지.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선처럼 대입해서 보여주기도 힘들어. 왜? 다 2차식이라서 진짜 식이 복잡해지거든. 자, 일단 이렇게 알자.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들은 같은 종류의 도형들끼리 우리가 도형 A와 도형 B를 이렇게 푸는 연립방정식은 당연히 뭘 구하는 거예요? 교점을 구하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립방정식이 직선에서 했었던 거니까 지탕은 안 할게요. 요 식에다가 K를 곱해서 더하게 되면 분명히 A라는 도형과 B라는 도형의 K를 곱한 값을 더하게 되는 형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A와 B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이건 이미 보여드렸죠. 예시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직선에만 그러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야. 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기가 원이고 여기가 원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결과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직선 떠올려봐. 기억을 하신다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을 텐데 기억을 못하면 다시 또 세팅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A라는 직선과 B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었어요. A라는 직선과 B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한 점,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A 직선 플러스 K, B 직선 이렇게 해놓고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아마 까먹었으면 그냥 까먹은 거지 너희가 몰랐던 건 아니야. 우리 이미 그걸 가지고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뭐 까먹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원리를 쓰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게 원이 된다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야. 이게 규칙이야.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도형의 특성이야. 도형의 방정식의 특성이야. 그런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진짜 많을 거거든. 뭐 그리는 족족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무수히 많겠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원들, 물론 이쪽으로도 있어. 팔이 아파서. 자, 있거든. 그런데 그런 원들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겠지. 이 정도는 알겠잖아. 그쵸? 이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는 괜찮겠죠? 자, 이 점을 지나는 원도 몇 개 있을까? 한 개. 이 점을 지나는 원도 몇 개 있을까? 한 개. 이 점을 지나는 원도 몇 개 있을까? 한 개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하지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그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K 값을 어떻게 구해요? 이 점을 지난대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대입해주면 어떤 K 값이 나오겠지? 근데 봐봐,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 점을 대입했어. 이 점을 대입하면 같은 K가 나올까 다른 K가 나올까? 이 A, B를 대입해서 나온 K랑 C, D를 대입해서 나온 K는 같을까 다를까? 생각해봐. 당연히 달라. 왜 달라? 이 원과 이 원은 다른 원이야. 그렇지? 이게 지금 원인데 이거 원이야? 원이라고 원. 원이야 그냥 이거 원. 아직 K 값을 모르는 원이야. 이 점을 대입했을 때 K 값과 이 점을 대입했을 때 K 값과 이 점을 대입한 K 값과 이 점을 대입한 K 값은 다 달라. 왜? 서로 다른 원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 틀을 잡아놓고 그 식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그거에 맞춰서 적당한 K 값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자, 이 식에다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하시면 돼요. x도 0, y도 0, x도 0, y도 0. 어? 이거밖에 안 나오네.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1k가 0. k 값은 얼마야?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선생님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k 값이 6이 되잖아. 그럼 요 식에다 이제 대입해야지. k에다 6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원이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 7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어렵죠? 어려워요. 원의 방정식에 크게 어려운 녀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 뒤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공통형과 관련된 문제가 어려워요. 아마 지금 이거 감이 잘 안 오는 게 맞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왜냐?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수학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걸로 밝혀져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최악인데 저는 그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렇게 되는 걸로 밝혀져 있대. 그 말은 뭐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밝힐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대학교 거니까 너희는 그냥 갖다 써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갖다 쓰래. 밝혀져 있으니까 너희는 그냥 그거 갖다 쓰래. 근데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덧셈 있죠, 덧셈. 2 더하기 2는 왜 4야? 2 곱하기 2는 왜 이렇게 표시해? 그냥 그렇게 쓰기 약속이 되는 것 같은 거거든.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대학교 교육 과정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하는 그 과정은 대학교 과정이라고. 정확하게는 수학 교육과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질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밝혀져 있대. 증명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증명을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되냐면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증명을 보면 뭔가 속 후련하다, 뭔가 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증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하나도 모르겠네. 짜증나. 시간 없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후자야. 그래서 뭐 어차피 증명이 교육 과정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정도로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과 원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직선과 원에서는 그냥 이 틀을 기억하시고 K에 관계없이 항상 요즘 많은 원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원의 이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해서 그 K 값을 구해서 새로운 원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 풀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해야 돼. 저 느낌적으로 봐봐. 시험에 안 낼 이유가 없겠죠. 왜? 지금 너희들의 심정이 딱 그게 정답이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진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못 풀어. 그쵸? 완벽하게 그냥 변별력이 생겨버리죠. 그치? 어려워. 지성이 입에서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야. 그쵸? 이게 너희가 S반이었어도 이거 진짜 어려워요. S반 아이들한테 딱 원방을 딱 끝나고 나서 원방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 교점지라는 거. 이걸 어려워해. 원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그만큼 왜냐면 그거거든. 증명이 안 되잖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 밝혀져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굳이 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그쵸? 자,
근데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건 예시를 들기가 너무 빡세. 2차식이잖아. 항이 5개잖아. 항이 총 10개죠. 이거 내가 하나씩 보여주잖아. 하나씩 할 때마다 이거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분씩 투자해야 돼요. 가성비가 안 나와.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 얘기까지 해볼게요. 만약에 저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봐. 두 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가 사라져? X제곱 X제곱이 다 사라지겠지. Y 어? X제곱이 다 사라져. 선생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을 지난다면서요.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사라져버려. 봐봐. X제곱이 사라져버리면 누구만 남아? XY만 남겠지. 그러면 현준아, XY만 남으면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뭐, 어떤 도형이 되는 거야? 직선이 돼.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들 중에서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 사라져 버리거든? 근데 교점을 지나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분명하지 않아. 직선이 만들어지지. 우리는 그러한 직선을 뭐라고 부르죠? 용어니까 기억하지 않을까? 그러한 직선을 뭐라고? 그냥 할게. 자, 분명히 이 두 점을 지나니까 이런 그림이 휘어졌냐? 자, 이런 그림이 만드실 거야. 근데 봐봐, 간다. 봐봐. 우리 중상으로 돌아가. 중상으로. 뭐라고 그러죠? 원의 방정식에서 현인데 현이잖아. 현 알죠? 현 뭔지 알죠? 자, 현인데 현 얘한테도 현이고 얘한테도 현이야. 그치? 봐봐. 양다리지, 양다리. 얘한테도 현이고 얘한테도 현이야. 이런 양다리를 우리는 수학에서 양다리라고 하면 없어 보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오! 오! 그래서 얘는 공통현이란 말이야. 근데 자, 이거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공통현인데 직선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용어에다. 슬프지? 엄청 슬퍼. 원방 이놈의 자식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미쳐버리겠지. 용어도 그렇고 공통연애 관계 없어 보이고 저렴해 보이고. 그쵸. 그쵸. 근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큰 흐름은 그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원과 K1을 더하면 만약에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X제곱, Y제곱이 이게 살아있어. X제곱, Y제곱이 살아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 Y제곱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K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제곱, Y제곱 어떻게 돼? 추워. 사라지죠. 소가 돼. X제곱, Y제곱이 소가 돼버려. 그러면 누구만 남아? X, Y만 남아. 근데 X, 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얘는 뭐가 돼? 직선이 돼.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두 원의 이 현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부르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K값이 마이너스 2인 어떤 특정한 값을 구해야 되고,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K값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하면 되는데 오히려 직선이 쉬워. 왜? K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지거든. 그런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반드시 또 다른 한 점이 필요해. 그렇죠? 또 다른 한 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연산이 좀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많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되셨죠? 원방이 어렵지. 그치. 제가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거든요. 시시콜콜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천천히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는 애초에 기본적인 난이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개념적인 얘기를 했고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다 이미 지나버려서 다음 시간에 차곡차곡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슬프지만. 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222에서 (234번까지네요) 네. 숙제가 말도 안 되게 적죠? 그쵸?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은데? 그치? 어떡하지?